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200시간 이상을 버텨 살아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점차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김포 골드라인 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택과 자재 보관 창고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예상보다 더 길게 긴축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를 웃도는 것입니다. 또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예상치 0.4%를 웃도는 것이자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0.1%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9.1% 올라 4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둔화세가 느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6.5%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올해 고착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최소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 등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추가 소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 651억 원으로 계산된 대장동 배임 액수도 더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부당이득을 7,800억 원대로 보고 있어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 액수는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이라는 변수에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카드를 숨기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성남FC 사건 역시 함께 담길 거라는 관측도 여전히 유력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혐의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2달여 만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빼 숨긴 혐의를 대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풀려난 뒤 측근 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 이 대표는 물론 곽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찾아가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접견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회유 의혹이 번진 이튿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등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발언은 교도관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정 의원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가다 보면 결국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흘려갖고 그것도 왜곡하고 각색해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흘려갖고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신청에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도 한 목소리로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언론의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건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건지 반문하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비리 공범을 접견한 만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등 정 의원의 접견 당시 발언은 향후 두 사람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당시 녹음 없이 교도관의 면담 요지 기록만을 남기는 특별 면회가 이뤄져 정 의원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검찰은 과거부터 제도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던 만큼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오늘 김 전 회장과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5년이 내로남불의 역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었고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건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번 전당대회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부산 중진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았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이 고향임을 강조하며 당심을 공약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부산 출신 중진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고 부산 갈매기파라며 김조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입단 외연 확장에 나선 겁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이에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부산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부산 사나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도 더욱 높였습니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을 윤핵관에게서 지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 이준석계의 공세에 당내 친윤 의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있으면 우리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나요. 이 전 대표도 곧바로 맞받으며 대리전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보들은 이제 오늘 첫 TV 토론을 통해 맞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 가장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튀르키예인들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앗아간 강진의 아픔 여전하지만 새로운 희망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녀는 이재민 텐트촌에서 생활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또 잔해 밑에서 구조된 또 다른 소녀는 붕대를 칭칭 감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오스마니에주에 있는 이재민 텐트촌입니다. 놀이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곳인데 텐트 380여 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취재진이 이재민을 만나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17살 소녀 쉐이파. 지진 당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주어진 건 좁은 방 한 칸뿐입니다. 화장실 한번 가기도 벅찬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기보단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Hemen uyuyorduk zaten. Hemen salonca dışarıya kaçtık. Hemen tek eksenlere falan bindik. Hemen aceleyle çıktık. Yoksa bina belki üstümüze bile yıkılabilirdi. Her şeyi veriyorlar. Yardım ediyorlardı. Geceleri biraz sadece soğuk. 평소 홈스쿨링을 받으며 품어온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ğitim görüyordum. Evet evde görüyordum ben ders zaten. Avukat olmayı düşünüyorum. Evet isterim. Evet. 잔해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이 생사를 오가며 치료받는 병원에서도 작게나마 희망은 피어오릅니다. 건물 잔해에 깔리며 머리와 팔다리를 크게 다친 17살 소녀에게 지진 당일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입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았고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의식을 회복해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점.
아버지도 딸의 첫 수술이 잘 마무리돼 감사할 따름입니다.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간 강진. 절망 속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삶의 의지를 새싹처럼 피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무려 4만 명 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잔해 속에서 무려 200시간가량을 버텨서 살아나오는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65살 남성과 어린 소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 잔해 속에서 무려 20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른바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겨도 한참 넘긴 200시간가량 갇혔다 구조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204시간 만에 구조, 205시간 만에 구조, 대지진의 잔해 속에 매몰됐다 구조된 생존사를 바꿔 써야 할 정도입니다. 앞서 18살의 매몰자도 198시간 만에 튀르키예 아디야만주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습니다. 카흐라 만만 나슈에서도 두 형제가 역시 198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작업보다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매몰자 구조보다 생존자 구조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Aid must get through from all sides to all sides through all routes without any restrictions.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의 사망자가 수만 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엔의 지적처럼 튀르키예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대피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등 2차 재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الناس اللي مأوى بخيمة بس خيمة وأكل وشرب أكثر من هيك شو احتياجاتنا بعد بدنا بيوت بس.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한 구조대 등은 매몰자를 구하고 감격에 겨워 서로 포옹하고 환호했지만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어 기적 같은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를 열고 튀르키예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협의회에서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와 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이진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김포 골드라인 관제실에 불이 나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가량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창고와 전북 익산 주택 창고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양촌에서 김포공항을 오가는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기식. 어젯밤 10시 20분쯤 기지 안 관제실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10여 분 만에 불을 끄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행하고 있던 열차 12대는 곧바로 근처역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운행을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곳 구례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대 2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면서 늦은 밤 귀갓길에 오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택시라든지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운영사 측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승객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 관제실에 있는 UPS실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즉 화재가 발생한 거죠. 원인을 파악 중인데 아직은 이제 자재 보관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먹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직후 한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씩 27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기가 빠져나오도록 지붕을 허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전북 익산 왕궁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근처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 불티가 옮겨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은행의 성과급 문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는데 금융당국이 성과급 산정 체계부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성과급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1조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3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단기보단 중장기 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해마다 들어 지난 2021년엔 7조 원을 돌파한 은행의 배당도 점검 대상입니다. 배당은 자유롭게 하되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곧 갖추기로 했습니다. 배당을 얼마 할 거냐 하는 이슈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감독당국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별 기업에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과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늦은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수입이란 것이 결국은 시중은행이 가진 안정성 그리고 이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독점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이번엔 돈잔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도넛과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류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 라면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지만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으로 입소문을 탄 유명 카페 디저트들입니다. 도넛이나 케이크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따져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명 카페의 대표적인 디저트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식약처가 권고한 포화지방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함유량은 9g으로 피자나 자장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과 비교하면 유명 카페 디저트류의 평균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이런 영양 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빵류는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영세한 외식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는 트랜스 지방을 유발하는 경화유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 가운데 9개 사업자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저감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 회수됩니다.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수입한 디즈니 종이빨대 1,600kg가량으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선 위생용품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인 총 용출량이 기준치의 1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에서 해당 제품의 총 용출량 초과 위해 정보가 떠서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컵 가격이 100원씩 인상됩니다. 편의점 GS25와 CU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얼음컵 가격을 100원씩 올립니다. 세븐일레븐도 이달부터 얼음컵 가격을 100원 올렸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 인상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세워 전기차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겠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중국 배제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그동안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는 한국의 SK온이었습니다. 양측은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난해부터 켄터키와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가 이번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4%인 중국의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투자액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은 전부 포드가 부담하고 CATL은 기술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CATL의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 기업이 만드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생산비가 적게 들어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When the plant comes online in 2026, we will deliver one of the lowest cost batteri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od business. CATL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IRA는 배터리 핵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 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우려 집단에서 공급한 부품이 포함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사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는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IRA 세부 규정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포드 전기차를 배제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게 새로운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검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포드가 CATL과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승으로 화제가 됐던 픽업 트럭 F150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이 같은 미중 기업 간 합작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시장을 놓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로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고요. 낮 기온은 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강하고 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4cm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울진에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2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초고 8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9도, 광주 영하 0.3도로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6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이 반짝 온화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와 앞서 2차례 진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추가 수사 절차나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했을 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반박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면회 기록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막음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라며 배후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전체 접견한 거에 부분만을 뽑아갖고 한 두세 군데 뽑아갖고 정성호가 마치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저희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마치 거기에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찾아가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점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다는 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불러올 파장의 크기를 직감한 이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민주당에 이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보겠다며 압박했는데 야당은 시종일관 남 탓만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오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두려움을 고백하며 운을 뗀 주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두고 보겠다며 이 대표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 당시 있었던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논란 등을 조목조목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남탓만 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방어하느라 대책과 비전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면은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참회록부터 먼저 쓰라고 가세했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에서부터 상대당을 직격하며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만 반복되다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어민주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짓말로 해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 더불어민주당이 이 판결문을 토대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 가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 못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 조작 기간만 보면 김 여사 계좌는 닷새 매도, 사흘 매수가 전부인데 이를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판결 직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단 사흘에 불과하다, 공모관계가 아니다며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로 판단된 기간 중 김 여사 계좌에 동원된 거래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판단한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 동원된 그 거래 액수를 밝히십시오. 왜 액수를 못 밝힙니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했다고 현지 시각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6.2%를 웃도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는 카카오 모빌리티 주장과 달리 조작이 은밀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카오티 블루는 카카오 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KM솔루션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입니다. 카카오티 앱 사용자가 앱을 통해 일반 호출을 하면 비가맹택시와 카카오티 블루 구분 없이 모두 배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가맹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임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내부에서도 관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 담당 임원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다들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의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보면 대구 지역 가맹 기사들에게 너무 압도적인 배차 형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대화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면 수수료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보였습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로 카카오티 블루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월 평균 최대 300건이 넘는 호출을 더 받았습니다. 콜이 몰리고 수입이 늘면서 카카오티 블루 수는 2019년 말 14.2%였던 점유율이 2021년 말에는 73.7%로 급증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도 전문 채널 소유 구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보도 전문 채널의 공적 가치 수행을 위해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후원으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보도 전문 채널의 공적 책무가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보도 전문 채널의 역할인 만큼 공적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한다면 또 그것을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기존의 권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1대 주주인 한전 KDN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고유 핵심 업무와 무관하다며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했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적인 감시 기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훼손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적인 소유를 사적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치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공적 소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의 공적 소유 구조로 제도적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했지만 국내에서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허용해 역효과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OTT 등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미디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유 구조의 변화를 맞게 된 YTN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한 편집권 독립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지배주주와 보도 내용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편성권의 분리, 편집권의 분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편성 규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좀 되어야 된다. 이와 함께 보도 전문 채널의 소유 구조 논란에 앞서 보도 영역에서의 경쟁 도입 등 국내 방송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를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제품 하자 등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불만은 37.5%, AS 관련 불만은 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8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학교 건물 밖으로 우르르 뛰쳐나오는 학생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대학 건물 전체를 경찰차가 에워쌌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3일 밤. 총을 든 괴한이 학교 건물에서 총을 쏴 재학생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All 3 deceased were MSU students. We can also confirm at this time that all 5 of the injured victims at the hospital were also MSU students. 용의자인 43살 앤서니 맥레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학교 교직원도 학생도 아니라며
왜 미시간 주립대를 범행 장소로 골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the motive was at this point. We can confirm that the 43-year-old suspect had no affiliation to the university.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And it's a family's worst nightmare. It's happening far too often in this country. We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gun violence ripping apart our communities. 4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을 총기 난사로 분류하는데 이번 미시간 주립대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67번째 총기 난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선 이틀에 3건씩 총기 난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남성이 운전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민간인 7명과 경찰관 1명 등 8명이 다쳤습니다. 1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브루클린 남서부 베이리지에서 트럭이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를 마구 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던 이 운전자는 맨해튼으로 연결되는 터널 입구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찰 풍선 사태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이란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견제에 힘을 모으고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외신 보도를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국빈 자격으로 방중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이란이 민족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일방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중국은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지난 12일부터 오클랜드 등 북섬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키어런 맥어널티 비상관리 장관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문건을 서명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오클랜드, 노슬랜드 등 6개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사이클론 가브리엘은 뉴질랜드 북섬 북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퍼부으며 홍수와 산사태, 가옥 침수, 단전 등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 인터넷 업체 스페이스X의 통신 위성 행렬이 스페인에서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초저녁 무렵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에서 일렬로 비행하는 스타링크 위성들이 포착됐는데요. 포착된 위성들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저궤도 위성으로 모두 55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 뉴스였습니다. 전남 곡성에 방치된 땅에 민간 자본의 투자로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기회라며 조속한 시설 허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의 한 야산자락이 자리 잡은 대규모 공동묘지입니다. 대부분 무연고 묘지로 50만 평 부지에 묘지 6천여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개발이 힘들어 방치된 공동묘지 터를 포함해 일대 농경지와 평야에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안 맞아서 지금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100% 찬성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축구장 160개 크기로 3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까지 리조트와 워터파크, 조정연습장, 경정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곡성구는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신규 일자리만 800개 이상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담수 시설도 설치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과 산불 진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35만 톤 정도 가두는 물에서 거기서 채취해서 산불을 더 끌 수도 있고, 갈수기에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그것을 방류할 수도 있고,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갖고 빨리 허가가 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포츠 관광시설 가운데 핵심 시설은 경정장.
경정 문화가 발달한 일본처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 지방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정장이 저희 곡성에 유치하게 되면 기존의 지방 세수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지방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또 아이템이 됐고요. 곡성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민간업체는 경정장 운영을 위해 사행성 방지 대책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주시행 허가만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업체 측은 경정장이 완공되는 3년 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경정 매출 총량 조정 논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곡성군의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문체부에서 좀 신중하게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릴 기회라며 조속한 투자 진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의 나무 화석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가 공개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 화석은 길이 약 10.2m, 최대폭 1.3m로 약 2천만 년 전에 자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9년 발굴된 뒤 약 3년에 걸쳐 약품 도포와 파편 접합 등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체감 온도는 영하 4.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에는 강하고 또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현재 동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시간당 1에서 4cm의 강한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울진에는 밤사이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도도 내일 낮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텐데요.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은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흐리기만 할 텐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 광주는 영하 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와 광주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이 반짝 온화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